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쇼츠 영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갔던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되게 기분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다만 코스닥의 종목들이 또 너도 나도 다 올라가진 않았고, 오늘은 이제 그간 반도체의 대형주에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도체 소대장 종목들이 중심으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스피가 윗상단에서 멈춰주고 코스닥이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와주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냐면, 안 되는 종목들은 잘라내야 돼요. 예,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한 현금을 가지고 코스피의 반도체라든지, 없으신 분들입니다. 반도체라든지 현대차 그룹주들라든지 일로 갈아타셔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멍하니 코스닥도 코스피만큼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코스닥이 올라올 거라고 했잖아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코스닥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도 코스피처럼 똘똘하고 시가총액 상위에 실적 잘 나오는 애들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를 팔란 얘기가 아니고요. 걔네가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는 안 좋은 애들도 같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럼 얘네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상한가 가고 이런 애들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코스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좋은 제약바이오를 왜 던집니까? 기다려야지. 올라올 텐데.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막 실체가 없는 친구들, 이런 애들이 이상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코스닥이 올라올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동 지침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지 시간 기준 한 3시가 살짝 넘었었는데 한 7조 정도 매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일단은 환율의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어제 시장을 쉴 때 미국이란 간에 또 격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란이 또 쿠웨이트 항공을 공격해서 그 쿠웨이트 항공에서 또 사상자가 나왔고, 예, 거기에 또 이스라엘이 격분을 하고, 뭐 정말 그러면서 유가도 또 급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엔화 둘 다 또 약세가 나왔는데, 요거는 환율은 1,500원 이하로 좀 내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7조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았었는데, 전체적으로 환율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투매성으로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환율은 이제는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대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하락의 주요 원인은 1번과 2번이에요. 환율이 폭등을 했고, 브로드컴이 가이던스와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브로드컴의 이 전체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실적과 많이 관계를 맺는데, 오늘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실망스러운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의 폭락이 나왔는데, 그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떨어뜨렸다기보다는 반도체가 너무나 급하게 올라가서 떨어질 만한 원인을 찾고 싶은데 그게 브로드컴이 딱 걸린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브로드컴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브로드컴의 어닝콜도 이제 좀 꼼꼼히 쳐다보고 이제 레벨업 방송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실적이 떨어진 건 본인들이 파는 제품이 떨어진 거지, AI라든지 현재 나가고 있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팔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 조정이 나올 때가 돼서 그냥 브로드컴을 이유를 댄 겁니다. 지금 왜 제가 이거를 또 조금 힘있게 얘기하냐면,
브로드컴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브로드컴이 시간이 폭락됐는데 오늘 이제 밤 10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장 들어가서 또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 좀 중요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반도체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음봉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조선 쪽이 또 나쁘진 않아요. 뭐 하나오션도 괜찮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조선 쪽도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제가 삼성중공업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제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얘기한 게 아니라 FLNG라고 하는 이 부유식 LNG 터미널을 만드는 게 삼성중공업의 유일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조선사들은 이걸 못해요. LNG 터미널을 못 만듭니다. 삼성중공업이 이거를 5년 전, 10년 전에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끌고 왔던 사업이거든요. 결국엔 이게 그 부유식 기술이 데이터 센터까지도 이어지면서 삼성중공업이 올라갔다. 결국엔 제가 보는 조선은 AI까지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가게 된다면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도 데이터 센터에 붙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까지. 결국엔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는 조선업에 데이터 센터라는 AI 테마까지 붙는다?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탐구하고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현재 반도체가 좀 조정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뭐 내일, 다음 주까지 쭉 조정이 나오면 조선 쪽으로 다음 타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힌트를 좀 주는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얘기는 한 2주 전? 3주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삼성중공업이 급등을 했고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많이 밀렸었는데 실제로 요걸 좀 알아보다 보니까 빅테크 그 고객들이 삼성중공업에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열을 잡아야 되는 게 또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바닷물로 이렇게 식혀버릴 수 있으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 부유식은 모르겠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는 그 막 심해에 막 담가 놓는 거 아시죠? 열 빼려고.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대요. 왜? 보수 작업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심해에 넣어 놓는 거. 그러면 이제 부유식은 바다에 떠서 가니까 고치기도 편하고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여전히 저는 좀 관심 있게 쳐다보셔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뉴스를 좀 넣어드릴까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무너지실 겁니다. 멘탈이 좀 무너지실 거죠. 단일중공 레버리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을 2030이 주력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4050이 주력으로 매매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 빠르게 매매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4050 분들이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다. 이게 조금 심각한 게 뭐냐면 레버리지는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4050 분들이 가장 지금 또 많이 하시는 게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신용 매매 이런 걸 많이 하세요. 4050이. 40은 모르겠지만 50이면은 이제 거의 뭐 만약에 기업을 다니시면 이제는 조금 은퇴하실 때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신용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면 지금 요즘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6%래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넣어봤는데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4050 분들이 계시면 레버리지를 사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마통이라든지 신용 여신을 풀어가지고 사시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시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거거든요. 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 들어갈 겁니다. 빠르게. 올해 2번 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신용이나 미수는 뭐 3일 만에 바로 반대면 신용이나 마이너스 통장 금리 더 올라가겠죠. 저 마이너스 통장은 쓰진 않는데 그냥 신문 보다가 마이너스 통장이 금리가 6%라는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예요, 6%. 금리가. 그래서 4050 분들은 저는 이제 레버리지 절대 쓰지 마셔라. 레버리지 사는 거야 뭐 제가 말릴 건 아니지만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세업종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항상 지금 이제 힌트가 자꾸 드리고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이 키 맞추려 올라오는데
메인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코스닥 증설 방안에 대한 회의를 뭐 증권사 대표들하고 뭐 모여서 한다는데 결국엔 그렇게 되면 지수를 올리는 힘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슬 소부장,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 중에 골라서 올라갈 거예요. 예, 여기에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어쨌든 수급을 일로 끌어오는 정책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수급을 끌어온다 그랬죠? 거래 대금을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래 대금을 끌어올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주성엔지니어링, 워닝 IPS,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걸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시가총액 100이 이하에 있는 되게 막 뭐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많잖아요. 그런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코스닥은 올라올 건데요. 주도주 중심으로 코스피처럼 올라올 겁니다.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은 코스닥 출신의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종목 교체하셔야 돼요. 이번에 올라올 때. 마지막 기회예요. 그 다음에 백화점. 이거 며칠 쉬다가 또 이렇게 급등하네요. 이 백화점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솔직히. 저는 원래 이제 신세계, 현대백화점 되게 좋아했었죠. 근데 저는 이미 매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뭐 제 손은 이미 떠났지만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시장의 급등에 따른 호재도 백화점이 다 떠왔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백화점 급등.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제가 왜 써놨냐면 서울 쪽 재개발, 천일고속, 동양고속, 기타 등등등. 아마 지선이 끝났고 뭐 서울시장의 당선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부분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서울 재개발에 대해서는 또 이슈가 나오고 있다 정도만 힌트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약세업종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그냥 젠스낭 테마. 밑에 다 젠스낭 테마죠. 로봇, SI, 인터넷 하면 네이버 하는데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젠스낭 테마가 오늘 모든 종목들이 세론이 나오면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폭락도 받아들이셔야죠. 네. 폭등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한 거, 젠스낭 관련된 종목들이 끝났냐 안 끝났냐 더 갈 것이냐, 그게 왜 중요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의 총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현대차를 만나고 네이버를 만나고 LG를 만나고 삼성을 만나고 두산을 만나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테마가 끝나서 세론이 나오는 건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냐? 고점에 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고로 오늘같이 떨어지는 날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리고 젠스낭이 노리는 거대 AI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은 무조건 필수 참여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건요, 요즘에 이제 워낙 시청자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은 좀 삐딱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말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완전 올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감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이제는 제가 강력하게 뭐 매수하세요 막 이런 얘기는 웬만해서는 안 하고 저희 이제 가족분들한테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